정확히 말씀하세요. 기자 출입 거부하셨고, 보좌진 배석 거부하셨고, 회의실 사용 거부하셨고, 소장실에서 차단만 얘기하셨어요. 정당이 민간단체입니까? 공식적인 국회 법사위원회 요구에 대해서 피감기가 아니세요? 그리고 개인이 공무수행하는데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아서 그럼 왜 공무수행을 안 합니까? 저희도 협박 받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다 뺀 거 아니에요? 마이크 시절부터 해서.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거만 듣고는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저희가 지난 화를 좀 체계적으로 내주세요. 저렇게 원래 저 상황이 시작은 아니고요. 이제 현관부터 시작했는데 영상이 저기서부터 이제 녹화가 가능했던 거고, 처음에 저희가 방문 계획과 방문 계획서를 발송한 게 목요일부터 자료였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했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가겠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현관 들어갈 때부터 저희 이제 소위 당직자의 이제 카메라 장비 등을, 촬영 장비 등을 가로막았고요. 제지했고요. 그래서 1차 항의를 했고, 2차적으로 이 소장, 본인 개인 집무실에 저희를 의원들만 차담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뭐 한가하게 차담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소장실 앞에서 한 10분 정도 서성이다가 사실상 이제 대기실에 또 한 10분 있었고요. 그래서 또 그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실 준비가 됐다고 해서 갔더니 마이크도 없고 뭐 텅 빈 공간에 마이크 원래 있으면 다 빼버렸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할 때도 마이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마이크도 없는 데다가 마스크를 하고 목소리도 너무 작아가지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려고 그랬구나.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중간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뛰어가지고 가서 또 그 사람의 답변을 듣고 이런 식이었어요. 진짜 이상하게. 정말 회의라고 볼 수 없는 40분을 기다려서 회의장을 준비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런 마이크를 상황이었어요.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고 말을 일부러 작게 하고. 네. 저는 마스크 쓴 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마스크 쓴 게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기가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공무수행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2024년도 윤석열 정권 때 승진을 했었고 올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 올 2월 달에 서울구치소로 간 사람이거든요. 그때 발령이 났습니다. 그럼 그때는 최성목에 의해서 윤석열을 가장 잘 모실 사람이 같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어요? 의심되는 거네요. 작년엔 또 수원구치소장이었거든요. 또 우리 대책당에서 수원구치소 이화영 전 부시장님 이제 접견 갔을 때도 방해했고 네. 막았던 분이죠. 관련 서류를 또 안 줬던 사람이기도 하네. 잘. 그렇죠. 접견 기록 달라고 했는데, 출정 기록 달라고 했는데 그거 거부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CCTV와 바디캠 저희가 자료 제출이나 복제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열람만이라도 해달라 했는데, 대검이나 감사원과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혹은 소속 상임위원들이 가면 열람은 하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람도 최초로 거부한 구치소장 되시는 거다. 그렇게 가능하시냐? 각오하셨냐?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열람도 안 된다. 열람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방 안에서 혼자서 뭘 하는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 이제 호송을 하려고 할 때 체포를 거부했으니까 그 장면을 보겠다라고 한 건데도 그리고 그게 이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 이런 쪽의 이제 주장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겠다라고 한 건데도 안 된다. 그냥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사생활이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자가 수감시설 안에 있는 영상을 우리가 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당한 영장 집행 과정에 공무수행 중인 이 특검과 교도관 뭐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이 소위 교정과장실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그걸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사생활이라고 해서, 아니 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적 범죄에 악용된 아주 중요한 증거이자 단서인데 이거를 왜 무슨 사생활이 보면 체포영장 집행하는데 무슨 사생활이에요? 권한이 없죠. 그건. 네. 구치소장이 월권을 행위한 거고요. 그 공개 여부를 구치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고, 저희한테 처음에는 그건 다 법무부에 보고한 거다라고 했는데,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혹은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 기관인데 법무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전혀 지휘를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협조를 해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저께 3시간을 그 영상을 보겠다고 했었는데 3시간 동안 안 보여줘서 결국은 이제 못 보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전 과정에 참여를 했었던 책임자와 면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제가 이제 첫 번째 1차 체포 집행 갔을 때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차 갔을 때는 뭔가 10명이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장이 얘기를 하는 게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그럼 그냥 사람만 간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없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이 얘기하기로는. 너무 이상하다. 네. 그래서 도상훈련 같은 거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경찰이 윤석열 체포할 때 처음에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러고 가야지 성공을 하는 건데 두 번째도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갑을 채웠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수갑과 포승줄이 보호 장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쓸 뭐 여건이 안 됐다, 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언제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형집행법에 보면 4가지 경우에 이 보호 장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수갑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호송할 때입니다. 호송할 때. 그리고 3번째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위력으로 방해할 때. 딱 맞네. 2가지에 딱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안 썼거든요. 수갑을 일부러 안 쓴 겁니다. 서울구치소가 지금 자기들 해방구처럼 자기들끼리 지금 돌아가는 거기는 정권 교체가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예, 알박기 인사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지난번에 관저에서 경호차장이 막았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인데 내란 잔당들이 네.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는 거고. 구치소장이 가장 의심스럽네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구치소장의 의지 없이 이게 되나?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내란 세력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실 서울구치소장 자리가요. 그러니까 검찰의 중앙지검장 같은 자리이고 이 김현우 소장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승승장구해왔던 구치소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구치소장 정도 되면 교정본부장과 더불어 대형 로펌에서 오히려 섭외해 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직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빨리 사실관계 파악하고 만약 문책할 내용이 있으면 문책에서 인사하거나 해야 인사 되는 거? 교체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사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강력하게 항의와 규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실제로 행정적인 업무도 그러면 가능하도록. 직접 CCTV 보러 갔는데 안 보여줘서 못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저는 하루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CCTV 보존 기한이 지나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로. 네. 이거 그냥 거기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거기에 윤석열의 진상짓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상짓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교도관들이 얼마나 직무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죠. 그 시스템. 야, 이거 뭐하나? 멀뚱멀뚱 서서 구경했는지 네. 뭐 본인들은 현장 지휘자들이 현장 책임자들이 어찌되었건 현장 뭐 판단에 위력의 따라서. 상황인지 현장 판단이다라고 이제 뭐 면피를 했는데 실제 그건 CCTV와 바디캠을 확인하면 금방 나오겠죠. 뭐 이 집행 의지가 있었는지 공무수의 그렇죠.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말- 윤이 이제 엉덩방을 찍었다는데 교도관분들 실제 이 집행 과정에서 참여했던 어떤 일이 분들의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의자에서 쿵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를? 아니 그것도 아니 없어.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자견자견 바닥에 내려앉아서 그냥 그런 정도 상황이지 쿵 찍거나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 의자를 통째로 들고 가는데 의자를 통째로 들고 가니까 발버둥 쳐서 다시 의자- 내려놨다 뭐 이 정도요? 아니요, 의자를 통째로 들고 가려는 시도는 없었던 것 같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으켜 세우다 보니까 의자 통째로 의자에서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랍니다. 예. 아, 그 현장에 있었던 네, 사람들 네. 얘기가 네. 그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의자를 들지 않았다? 의자를 들지는 않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자기를 떨어뜨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쪽에서 주장을 하기는 그거 아니라 본인이 그냥 뭐 힘을 줘서 앉았다든지 앉아버렸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거고 그렇죠. 예.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진실의 블랙박스예요. 지금 CCTV가. 그러니까 이 아니 근데 그게 법무부가 지시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일인가 이게? 지금? 구치소장이 뭐라고 지금 그걸 맡고 있어요? 그 공개 여부에 대한 이 판단 권한은 이 구치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이 구치소장이 게이트키핑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치소장을 교체하던가 그러면. 아니 구치소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그렇죠. 정답. 네. 아니, 의자를 붙잡고 안 나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갑을 채우면 이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갑 뒷수갑을 채우면 의자를 잡고 뭐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10명이 가서 이 한 명이 뭐 흉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상하잖아요. 아니, 까마귀 10명이 가서 한 명이 제압이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 지금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수사가 포승을 사용할 게 형집행법에는 있는데 문제는 본인들도 아니 이렇게 이 특검이나 이 어떤 수사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 강제 구인 과정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 심지어 자기들도 최순실마저도 영장 발부되고 갈게요 해가지고 체포영장 발부돼서 갔답니다. 근데 본인들도 이렇게 안 간 경우가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처음인 기회에 위력 행사가 아니었다. 정당한 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출석을 거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추서각 포승을 사용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인들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사용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가 사실 안 맞았습니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30년 교도 생활을 했지만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죠. 이렇게 얘기는 그죠. 왜냐면 그러면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그 수감자가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당연히 불이익이 그쵸. 돌아올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죠, 감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범이든 중범죄자든 다들 뭐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수사 받으러 가자라고 하면 예 하고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자기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도.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구치소가. 내가 그래서 징벌방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뭐 거의 약간 조폭들 있는 흉악범들 있는 공동 수용시설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뭐 본인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뭐 출석 거부가 징벌방에 보낼 사유가 아니다. 또 구치소장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치소장은 이제 상당합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서울 구치소장을 교체를 할 수 없나요? 의원님? 구치소장을 왜 교체를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 구치소장을 교체해야 될 정도의 사안 아닌가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진즉 교체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징벌 사유가 아니라고 하지만 형집행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벌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징벌방도 그거는요. 진즉 보냈어야 하고요. 기질 가진 구치소장으로 빨리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빠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삼특검이 윤석열을 소환을 못한다는 얘기고 구치소가 협조를 안 해줘서 그리고 법정에도 뭐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윤석열은 거기 가만히 들어앉아 있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에서 계속 아침 계속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접견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적견실도 아니에요. 적견실도 아니고 사실상 그 휴게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랑방에서 변호사 접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특혜가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 1차 방문 때 접견 기록도 검토해서 특별면회도 주 1회를 초과한 그것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사실 1회를 초과하면 구치소장이 결정을 해서 이 지방교정청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2차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되고 나서는 조금 특별 접견 자체가 이제 뭐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은 허용되면서 그 변호인 접견이 접견실이 아니라 뭐 사랑방이고 휴게 공간에서 이용했다라는 제보와 증언 또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윤석열은 조그마한 자기 왕국에 계속 있는 거예요. 시간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접견하는 기록들도 너무 많고요. 11시부터 오후 3시 이렇게 접견하면 그래서 이거 그럼 점심은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먹는 거죠. 접견하면서. 그거를 이제 교도관한테 물어봤더니 뭐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답변은 하고 또 해당 그 점심 식사를 보관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수용자를 위해서 급식 시설이 그 음식물을 보관할 리가 없는데 점심시간에 예.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먹으러 가지 않고 자기는 지금 다른 공간에 있잖아요. 그럼 밥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밥을 그럼 그리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접견실로? 아니요. 갖다 주진 않고 갖다 주진 자기들이 식사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를 따로? 하고요. 네, 다 따로. 식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약간 납득이 안 먹고 가는데 그냥 밖에서 그 들어오는 변호사가 들고 음식 먹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그럴 거라고 의심은 되지만 뭐 확인은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거는 교도관들은 알 거 아니에요, 뭐 먹는지는. 알겠죠. 네. 이거 한번 서울구치소 제대로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이상하구만, 진짜. 진짜 이상하구만. 네. 저는 구치소장만 바뀌어도 윤석열 체포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체포를 많이 해봤으니까 별로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많이 체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해봤죠. 저는 옷을 벗은 사람들도 많이 봤죠. 피의자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나마 이렇게 속옷은 입고 있었는데 네. 옷을 벗는 이유가 자기 몸에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벗기 때문에 속옷 벗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남녀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습니다. 여자도 많이 벗고 남자도 벗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담요를 씌운다고 하잖아요. 뭐 담요로 감는다. 담요를 감는 이유가 뭐냐면 옷을 벗은 채로 체포를 하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잖아요.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담요로 몸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대에는 담요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몸 가리는 용으로. 근데 하도 옷을 많이 벗으니까. 근데 담요로 몸을 가리면 움직이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옷을 개발한 것도 있어요. 미용실에 가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를 고무줄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푹 씌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판소처럼. 판초처럼 맞아요. 그렇게 팍 씌우면 그냥 어쨌든 몸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알몸을 가린 다음에 수갑도 뒷수갑을 채워야 돼요. 원래는 앞수갑 원칙인데 이런 사람들은 반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갑을 앞으로 채우면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집어던져요. 뒤로 수갑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누워서 이렇게 발버둥을 쳤다고 하잖아요. 네.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뒤집어서 몹을 누르고 뒷수갑을 채워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려서 앞으로 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구나. 만약에 안 해봤다면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첫 번째 실패를 했다면 두 번째 10명이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 임무를 분담을 해야죠. 그렇죠. 너는 다리를 잡고 너는 그렇죠. 팔을 잡고 예, 예, 예. 10명 가면 뭐합니까?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팔다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잡는 사람도 힘들고 그 드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이렇게 들리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람이라면 두 발로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세울 때 여기 뒤에를 이렇게 딱 잡아 당기면 바지를 잡아 당기면 약간 이렇게 아프진 않지만 저절로 일어서게 되니까. 네, 그렇게 약간 이렇게 똥꼬에 끼면서 약간 불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경찰들이 그렇게 저항하는 자들 대합해서 걷게 만드는 방법이 다 있고 다 있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안 했다는 거네. 그럼요. 흉기가 없고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뜻이에요. 마약을 하면 테이저를 맞고도 일어나거든요. 흉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이에요. 야, 그런 것 같아요. 듣고 네. 보니까. CCTV 공개하라. 이게 CCTV 아무래도 공개해야 돼요. 교도관들도 본인들이 그 형 집행 의지를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들이 공개될까봐 좀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측 변호인도 CCTV 공개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공개해야죠. 황당히 그러니까 변호인도 하자고 하는데 본인들이 뭔데 그러고 제가 개인 소유물이냐 그게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법무부가 할 일이 많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빨리빨리 결정해가지고 특검, 3특검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 다 소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진상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스템이 그 한 사람을 못 끌어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런 윤석열 같은 빌런이 나타나면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도 계속 못할 것이냐. 너무 무력화되는 거죠. 경찰 출신으로 체포 경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특검 못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한다 지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도 경찰 수사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할지 작전을 좀 짜고 체포 계획을 좀 세우는 게 필요하겠다. 특검보가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죠? 특검보 가고 수사관 경험 있는 사람 가서 네. 그 수사관이 교도관을 지시하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서 걷게 만드시고 그렇게 지시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리력은 우리가 쓰겠다. 교도관들 우리가 쓰겠다. 하지만 수갑은 우리가 못 채우겠다. 수갑은 니네가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검보라든지 그 특검에 있는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교도소 내에서는? 네, 교도소 내에서는. 그러면 교도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도관이 그걸 거부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안 한 거거든요. 아, 이게 진짜. 근거도 없고 집행 의지도 없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집행 지휘를 특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다 특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문제네요. 저는 너무 진상을 부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는데 너무 격렬히 저항해서 사람 다칠까봐 그랬나 보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네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뭐 수갑을 채워서 데려가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제 뭐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 벌써 다 고소고발을 했답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제대로 못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지도자의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지도자의 의지. 그리고 그 개개인들이 입을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교도관들이 어쨌든 불매어 수사기관에 나가서 네. 피신조서 받아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치권의 보고가 있어야 되겠네. 그거는 그리고 조직 내에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경찰도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 많이 당해서 혼자서 막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조직 내에서 뭐 경찰청 내에서 법률 지원팀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변호사를 붙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게 무서워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이지훈 특검보 임명이 최고 빠른 방법인 것 같은데. 탈당해야 돼요.